안녕하세요, 아키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영상을 못 올렸어요. 웬만해서는 진짜 주 1 영상을 올리는데 지난주엔 좀 힘들었었어가지고 영상을 못 올렸고, 참 이게 뒤늦게 걸려가지고 여러분들도 조심하십시오. 특히 이렇게 어린아이들 위주로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주변에서. 그래서 아직 목이 좀 성하지는 않아가지고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양양 싱크홀 사건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 한 분께서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길게 굉장히 좋은 의견을 달아주셔가지고 제가 거기에 댓글을 달려다 보니까 이거는 내용도 좀 길어질 것 같고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보시게 되면은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예 지금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서 일단은 먼저 절대 뭐 이 댓글을 단 분에 대한 비방이나 뭐 그런 목적으로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반대 의견을 주시는 것들도 사실 너무나 감사한 거고, 그리고 이 커뮤니티 공간에서는 누구나 또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게 뭐 항상 내 말만 맞다 이런 건 아니니까요.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영상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댓글을 좀 캡처를 했고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지만 이렇게 아이디는 좀 블러 처리를 했습니다. 안 보이게. 다들 이렇게 댓글로 영상을 만들 때는 이렇게 처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해봤고요. 한번 좀 볼까요? 이분이 처음에 이제 댓글을 남겨주신 거는 건축물 사고 이슈가 항상 생기면은 왜 건축사들이 항상 등장할까요? 잘 아시겠지만 구조물에 대한 안전은 건축구조 기술사가 전문입니다. 건축사는 디자인과 계획을 하는 직업이죠. 정보를 전달해 주신 것은 감사하나 건축물의 안전과 구조에 있어서는 비전문가라는 입장을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소한 점이 안전에 지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쭉 이제 잘 모르는 분들 입장에서는 건축사가 안전도 잘 아나 보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비전문가라는 입장을 밝혀주시면 좋겠다는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다른 분야에 대한 영상을 만들 때 구조 영상이라든지 뭐 심지어 자동차 영상, 자동차 디자인에 대한 영상, 뭐 이런 저와 이렇게 조금 관련이 없는 영상을 만들 때는 항상 이 문구를 제가 넣긴 합니다. 영상에 앞서서 이제 저는 비전문가라는 입장을 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영상에서는 제가 깜빡하고 이 문구를 안 넣은 거는 맞습니다. 근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뭐 다른 전문 분야에 도가 넘게 침범하거나 뭐 그런 발언을 저는 하지는 않았고요. 뭐 이분 말씀이 제가 대충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만 짚어보고 제가 뒤에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다른 분이 또 대댓글을 남겨주셨죠. 위 사고는 토질 전문가, 그러니까 토질 및 기초기술사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또 가시설 구조에 대한 구조 전문가, 그러니까 토목구조기술사, 건축구조 기술사 또 참여를 해야겠죠. 안전에 대해 잘 모르는 건축사는 하급이라고 봐야겠죠. 상급이 되면 안전도 같이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이분이 또 잘 짚어주셨어요. 왜냐면 이 해당 사고는 이제 위에 분은 이제 건축구조기술사 언급을 하셨는데, 건축구조기술사보다는 이제 이분이 말씀하신 기술사가 좀 더 가깝거든요. 이 건축이나 토목 쪽 기술사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건축에는 뭐 구조기술사, 시공기술사, 기계설비기술사, 그리고 토목에는 마찬가지로 구조기술사, 뭐 시공기술사, 그리고 토목 품질시험 기술사라는 것도 있고, 거기에다가 이런 땅 관련해서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그리고 지질 및 지방기술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 사건에는 토질 전문 기술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에다가 플러스 이제 지질 및 지방기술사가 참여하면은 더 뭐 정확하겠죠. 플러스 지질 및 지방기술사, 그리고 또 가시설 구조에 대하여는 뭐 토목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뭐 맞죠. 예. 그리고 안전에 대하여 잘 모르는 건축사는 학급. 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도 뒤에서 뭐 같이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밑에 대댓글로 다른 분이 또 쭉 건축사법에 대한 내용을 쭉 이제 언급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사감리란 자기 책임 아래 보조자의 도움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쭉 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 같이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서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서도 지도, 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 이제 또 댓글을 남겨주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이 건축사법하고는 그럼 안 맞는 얘기 아니냐 라고도 해주셨고요. 예, 이 말도 진짜 맞죠. 일단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또 처음에 댓글 달아주신 분은 이 건축사법은 초기에 작성이 돼서 논란이 많다. 근데 이제 법규는 수정하기가 어렵다. 근데 이제 법규를 떠나서 제일 중요한 건 구조에 대한 능력 아니겠냐. 건축사가 전공하는 건축학과에서는
제대로 된 역학 전공을 다루지 않는다. 그리고 건축사 시험에서도 구조도 간단하게, 그러니까 구조계획 수준이다. 그래서 구조에 대한 공부 및 검증에 있어서 전혀 전문가로 볼 수 없다. 뭐 이제 다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고, 근데 계속 이제 이 사건과는 관련 없이 이 구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 보면 이제 이분이 혹시 구조 쪽 분야에 있으신 분 아닌가 싶긴 해요. 그리고 또 대댓글로 다른 분이 뭐 초기에 작성돼서 논란 사항이 뭐냐, 공사감리는 건축사의 업무고 각 기술사들은 관계 전문 기술사로서 건축사와 협력 관계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셨고, 이것도 진짜 중요한 맞는 말씀입니다. 예. 뒤에서 이것도 같이 통합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댓글이 이제 좀 건축사는 디자인이라는 해라는 말을 듣는 현실이 씁쓸하고 이런 말을 듣게 만든 대한민국 건축사들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것도 또 참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예. 노력해야죠. 그래서 또 대댓글로 원래 다루셨던 분이 구조와 역학에 대해 잘 모르는 게 제일 중요한 팩트이지 않습니까? 왜 자꾸 실제 능력은 언급하지 않고 법규만 언급하냐? 구조를 잘 모르는 사람이 구조감리라고 해체계획서를 검토하는 현재 법규는 당연히 위험이 큰 거다. 건축사분들이 매출을 내기 어려운 현실 때문에 업역을 넓히고 싶은 것은 이해하나 구조감리처럼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는 전문가에게 양도하는 것이 더 큰 재난을 예방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예, 또 보면 뭐 틀린 얘기도 아니고 뭐 다 이렇게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아닌 것 같은 게, 이제 구조를 잘 모르는 사람이 구조감리를 하고,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기본 규모가 되면은 여기 이분이 관계 전문 기술자의 협력을 얘기한 것처럼 구조기술사가 감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내진 설계라는 게 또 걸려있기 때문에 규모가 굉장히 좀 작더라도 이 규모 기준이 다 있거든요. 작더라도 이제 구조기술사가 어쩔 수 없이 구조 설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해체계획서 검토나 작성하는 업무도 물론 이제 건축사도 할 수 있고 구조기술사도 할 수 있는데, 이 내용에 이제 구조계획서나 구조계산서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또 관계기술자 이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건축사 독단으로 뭐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일단 대략적인 댓글의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종합적으로 한번 드려보면, 이제 이 댓글 다신 분도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축사는 디자인과 계획을 하는 직업이죠. 물론 이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분 말씀대로라면은 딱딱 이제 이 건축 행위를 하려면 모든 분야가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딱딱 끊어져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네가 이제 그 건축 전문인데 건축사가 왜 건축 구조기술사의 영역을 그렇게 얘기하느냐, 언급을 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 건축에는 여러 파트가 있는 거 다들 아시죠?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토목 등등이 여러 가지가 있고, 이 여러 가지들이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방, 토목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너는 건축이니까 건축만 해, 뭐 구조만 해, 기계만 해, 이런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건축 설계를 해서 시작하지만 구조 협력업체인 구조 쪽에서 이제 너네 건축에서 이 기둥계획 바꿔줘야 된다, 이거 뭐 스판이 너무 길어서 안 된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이 구조와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덕트 공간, 설비 지나가는 공간에 뭐 보가 지나가가지고 보를 좀 옮겨줘야 된다, 아니면 보 옮길 수 없다, 너네 위치를 니네가 좀 바꿔야 된다. 뭐 전기도 마찬가지고요, 통신도 마찬가지고, 뭐 토목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지, 딱딱 야 너넨 너네 것만 해, 우린 우리 거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서 각자 다 해가지고 취합해버려,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뭐 도면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 따로 놀아요. 그리고 이거는 공사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 도면과 다르게 뭐가 좀 틀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 지어지다 보면. 그러면 야 위치 조정 좀 내가 해줘야 되겠다, 아니면 뭐 공간 뭐 설비 공간 확보를 조금 더 해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다 조금씩 연관이 있어가지고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근데 또 이럴 때 건축이 주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건축에서 주축이 돼서 이런 것들을 다 통합 관리를 해야 돼요. 아니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개인 플레이 하면 이거를 누가 관리를 합니까? 그래서
이 건축이 메인 컨트롤 타워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조율해 가면서 하는 겁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사는 디자인과 계획만 한다? 그러면은 이 종합적으로 관리를 누가 할 것이며 설계 도서가 나올 수가 없죠. 또 그러려면 이 건축이 자기네 건축만 알면은 이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얘기가 되고 컨트롤을 하고 취합을 하고 의사소통을 하려면 이런 분야들도 대충은 알고 있어야죠. 그래도 당연히 전문가가 아니고 정확히는 모르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한 거고, 그렇지만 이제 건축에서 메인으로 컨트롤을 하려면 기본은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아주 간단한 기초 정도는. 그래서 진짜 오로지 막 토목공사 있죠? 교량 아니면 뭐 터널 아니면 도로, 그래서 이런 아예 토목 쪽이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건축행위가 수반되는 공사에서는 이제 건축이 무조건 메인 컨트롤이고 나머지 이제 관계 기술자들 협력해가지고 나가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저는 뭐 구조기술사나 아니면 이제 토질에 관한 이 땅에 관한 그런 기술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옆에 대규모 공사 현장이 있고 그 옆에서 일어난 이런 땅에 대한 문제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제가 이 건물의 뭐 구조라든지 아니면 이 토목 설계라든지 뭐 그런 분야에서 제가 언급한 건 아닙니다.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은 다 맞게 알아서 도면에 맞게 시공을 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언급하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핵심은 시공자들이 자기의 그런 쉽게 얘기하면 통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또 경험이나 이런 노하우들 그런 것만 갖고 너무 고집하지 말고 이제 원칙은 원칙대로 지켜야 된다. 충분히 이제 건축 감리자로서 할 수 있는 말 그런 정도로 얘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공사 현장 옆에서 이렇게 싱크홀이 발생을 한 건데 그게 이제 처음이 아니고 이전에도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그것들을 처음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좀 조치를 취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좀 확실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됐던 거에 대해서 언급한 정도입니다. 제가 뭐 감히 이렇게 남의 전문 분야 쪽에 뭐 건방지게 월권행위나 뭐 이런 거를 한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이제 상식적인 부분에서만 언급을 했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너무 야 네가 뭔데 이렇게 구조적까지 가냐 막 이렇게 보시지 말아주시고 좀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매번 이렇게 영상을 만들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가끔씩 제가 언급을 하지만 정말 이쪽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건축 쪽도 굉장히 좀 정말 어렵습니다. 설계도 마찬가지고 시공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연차가 진짜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어렵게 느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공부할 필요성을 항상 느끼고요. 정말 여기저기서 진짜 하도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도 진짜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항상 생각을 하고 항상 가고 있고 항상 그렇거든요. 그러기에 이제 저의 부족함도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근데 또 이게 완벽한 사람만이 유튜브를 해라 또 그거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분야에 저는 이제 완벽한 사람은 없다, 완벽에 비슷한 사람은 있어도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저는 평소에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또 분야도 건축도 분야가 많죠. 그 용도라든지 이런 게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또 제가 안 해본 분야는 제가 쉽게 또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쵸? 의사도 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의사라고 해서 인체의 모든 부분을 다 수술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의 전문 또 분야가 있는 것이고, 뭐 그런 건 또 변호사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안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항상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나마 제가 아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또 영상을 만들어 드리면 굉장히 또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든다고 해서 뭐 해대는 것보다는 도움을 드리는 게 제 생각엔 많을 것 같아요. 댓글로도 많이들 남겨주시거든요. 그리고 또 논외로 제 꿀팁 영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도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전문가들 불러야 되는데 돈 엄청 세이브했다 막 그러시면서 진짜 굉장히 또 고마워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유튜브를 또 이어나갈 수도 있는 거고 또 보람을 느끼는 거고요. 그런 댓글도 볼 때마다. 근데 이제 또 가끔씩은 이런 다른 의견을 잘 남겨주시면 진짜 감사한데, 아예 제가 유튜브 자체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억하심정이 있는 것처럼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도 가끔씩은 있어요. 이제는 저도 많이 적응이 된 편인데 예전에는 다른 분들이 많이 또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것들도 괜찮습니다. 그냥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냥 크게 또 마음 안 쓰면 되니까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댓글
댓글 남겨주신 분 정말 감사드리고, 귀한 의견 진짜 너무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저는 오늘 저만의 또 생각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남겨드린 거기 때문에 또 의견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이 다 같겠습니까? 누가 100% 맞고 누가 틀리고 이런 거는 요즘 세상에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것 같거든요. 너무나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의견도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아무튼 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이런 좋은 댓글들 남겨주시면, 질문이나 이런 것도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그런 거를 영상으로 만들어도 충분히 좀 값어치가 있겠다 라고 이번에 영상을 만들면서 느꼈습니다. 제가 지난 댓글도 한 번씩 훑어보고, 또 이렇게 제가 영상으로 만들면서 뭐 알려드릴 필요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제가 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말이 길어졌는데요. 예,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